지금 저를 40대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그 안타까우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유일한 40대 최고위원 후보예요. 유일한 맞습니다. 40대. 네, 근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물론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포기. 시작입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광주를 출발해서 이제 시작인데 네. 전체적으로 좀 그 아직까지는 성적이 네. 안 좋은데 초반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고위원 이제 후보로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 특별히 도전하려는 뭐 생각이나 의도나 목적이 있으셨어요? 민주당이 정치를 왜 하는지 음. 그리고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에 대한 답을 예. 민생으로 내놓지 않으면 음. 탄핵이 음. 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음. 이 정권을 몰아내고 예. 그 다음에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너무 기대돼. 음.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줄 사람이 지도부에 반드시 한 명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의 동력이라 함은 결국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보내는 희망과 기대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래 이렇게 좀 나아지겠구나. 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밋밋하기도 하고 네.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꾸준히 거기에 매달려서 달라붙어서 이 먹사니즘 이야기, 기본사회 이야기,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고 음. 민주당이 집권할 나라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흐릿하게 그려지시는 순간 네. 우리가 하는 싸움의 힘을 잃거든요. 음. 그래서 그 힘을 유지시켜줄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용감하게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는 아니면 그 당원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도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미는 후보가 3명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네. 뭐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들으면 또 약간 네. 이제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네. 얘기하는 그다음에 한간에 도는 얘기를 보면 네.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이 네. 세 분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좀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네, 그런 네. 소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소문 들었고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도 이제 그 최고위원 표 2표 가지고 계실 텐데 나중에 여쭤봐야죠. 이건 누구를 누구 찍었는지 찍으셨어요, 3명 중에 한 명. 대표님? 근데 강선우 의원은 대표님하고도 연관이 많잖아요. 쭉 일을 예, 같이 해왔고 예. 이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결이 비슷하거나 같은 정치적인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호흡을 많이 맞춰왔었고 예를 들면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예. 대담 기획 총괄 실무 이제 대표님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냈고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 섭외에서부터 기획까지 그리고 그 콘텐츠까지 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실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유발 하라리와 비공개 회담, 뭐 짐 로저스와의 회담 요런 일들 기획 일들을 쭉 해가면서 너무 결이 잘 맞고 손발도 잘 맞고 그래서 요런 일들을 하는 거를 대표님께서 되게 편안해 하세요. 편안해 하시고 그리고 민생 문제 관련해서 특히나 복지 문제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방향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죠. 탈락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아닌 탈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기본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가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법안이나 이런 걸로 기획해내고 그려내고 스토리텔링 하기에 강선우가 참 편안하게 일을 잘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거기에 호흡을 잘 맞추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네.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기 예. 지금 인터뷰한 네. 장면이네요. 네, 예,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하고 예, 할 때고 맞아요. 본인이 그럼 직접 진행도 하시고 영어로 하신 거죠? 섭외부터 네. 기획부터 안에 스크립트 내용에서 사회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때 장소 섭외하고 예. 장소 세팅하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때 손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그때 영어로 질문도 하고 통역도 하신 거예요? 동시 대표님 뭐? 통역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저 때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가 그 왜 동시 통역사를 선정을 할 때 그 과거에 어떤 그 이벤트 통역했는지 쫙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상급으로 탁 섭외를 했는데 예. 저 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필 그분이 그 전날 코로나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급하게 바꿨는데 예. 바꾼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어마어마한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간에는 그게 조금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네. 대표님께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기도 네. 하고 좀 그러셨군요. 그랬었어요. 네. 도움을 주셨군요. 그러니까 네. 옆에서. 아유 옛날인데 옛날입니까 저것도? 저 때만 해도 젊었네요. 지금도 젊으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목에 머플러처럼 하신 것 때문에 항공사 스튜어디스 그런 같은 느낌이 느낌? 잠깐 났어요. 네. 노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됐다. 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제 주요 외국인 인물들과 대담할 수 있도록 스케줄도 잡고 네. 섭외도 하고 이런 모든 일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님 결을 읽어내는 게 제일 음. 중요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근데 그런 일들을 한 건 잘 안 알려졌어요. 안 그게 알려졌죠. 문제가. 사실은 기획일 같은 게 네.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말 저 맨땅에 헤딩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냈었거든요. 마이클 샌델한테도 이메일로 제 이력서까지 보냈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이런 거 네.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다 거절당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거절당했었어요. 근데 예스라는 답을 할 때까지 매달려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게 깨지지 않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보이지 크게 않는 곳에서. 외침을 하는 작업도 아닌 아니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되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주로 그런 역할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거를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딴 분들은 뭐 누구를 제가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별로 이렇게 일 안 하시는데 방송 나와서 막 뭐 나 열심히 했다. 윤석열 어쩌고 막 이래서 지지율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네.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린 건데 강선우 의원께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선 때도 그랬고 또 대표 될 때도 그렇고 여러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신 부분들이 전혀 부각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 네. 연설할 때도 그 얘기도 하세요. 그런 거 이런 그런 걸 일 얘기하시는 게 했었고. 필요하죠. 전략적으로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끈기 있게 계속 시도하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또 네. 만들고 나서 그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높이 샀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대변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대변인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당이 확 힘들어진 시기였거든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게 굉장히 힘겨운데 그것만 해도 힘겨운데 그들이 만든 프레임을 우리 당내에서 쓰는 순간 맞아요. 그건 어떻게 방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비판의 그런 워딩들이 국힘발 그다음에 용산발 뭐 보수 언론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관계자 발로 그렇죠. 나오는 그렇게 민주당의 한 의원 발로 나와 네, 버리면 맞아요. 이게 완전 최전선에서 막 싸움하고 있는데 진짜 확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방어할 말이 없어요. 뒤에서 그냥 총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방어할 말이 없어져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 자산이다. 그거 말고는 없다. 맞아요. 네. 김민석 후보는 왜 표가 안 나오지? 이 한마디 때문에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현장에 네, 강선우 네, 의원도 계셨고 네. 근데 인터뷰를 제가 안 했나요? 강선우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인천에서 예.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브리핑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끝나고 예, 비가 예. 많이 오기 전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 다 있는 데서 맞다. 하고 그날 비 왔었다. 네, 비 왔었어요. 예. 그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비가 네. 왔죠. 제주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힘들 때.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이재명 외치는데 예. 누군가 한 분이 예.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는 예. 분이 예. 김민석 화이팅 한번 외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들렸어. 예, 대표님이 예. 김민석 인기 많은데 왜 표가 안 나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오케이. 네, 다 이재명 외치는데 누군가 한 분이 김민석 화이팅 외쳤어요. 약간 뻘쭘한 상황이었어요. 저 전이에요. 저거 지금 바뀐데 우리 저 권민구 기자도 같이 있었는데 저 뒤쪽에 문 나오기 전에 저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근데 저 이재명을 전부 외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있었고 그 현장에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 강선호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저 사이에 누군가가 뒤에서 김민석 화이팅을 외쳤어. 한 사람이 외쳤어.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 여기 나갈 때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렇게 보니까 기억나요.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분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사진 찍고 김민석 의원 옆에 있었고 그다음 나가려고 하는데 저분도 카페에서 일하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른 여성 한 분이 카페에서 일하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옆에서 김민석 화이팅을 외쳐 다 이재명을 외칠 때 요 장면이에요. 여기 이분 저분 인사한 분 저분 있죠. 제 기억으로는 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 인사하신 분, 저 여성분 저 앞에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데 김민석 화이팅을 외친 거예요. 저분이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뒤로 돌아서서 야 김민석 왜 표가 안 나오지 이 얘기가 인기는 많은데 그랬었죠. 강선호도 저 뒤에 있는데 강선호를 누가 외쳐줬으면 분명히 강선호이 왜 표가 안 나오지 이랬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강선우 그다음에 김민석 그리고 한준호 이 세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순위상으로는 사실은 상위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당원 비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호남을 출발을 해서 맞아요. 서울 경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시작이에요. 반드시 반전을 이재명 대표 입이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외국 주요 인물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킨 분이었다는 얘기, 요거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선우 후원회장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요거 얘기해야 된다니까. 왜 얘기를 안 해서 연설할 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저도 사실은 그 아까 인터뷰한 내용 보고 마이클 샌들 교수는 알았지만 다른 여러분들하고도 인터뷰를 조율하셨잖아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대표가 왜 그러면 강선우라는 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돼. 그래야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다음 대표가 될 확률이 거의 높잖아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은 이 유권자들 대신 우리 정당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권리 당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예를 들어서 기본사회에 관한 그 정책을 날 것으로 내면은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포장을 예쁘게 잘 해서 이게 정서적으로 국민들께 스며들게 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에 대한 감정적인 신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정적인 신뢰가 표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투표장에 들어가서 지식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기억으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 지도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요런 장면으로 내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스토리들을 듣고 그런 어떤 일정들을 눈으로 보면서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은 신뢰를 보낸 거예요. 그게 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 원하시는 어떤 역할도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